네, 지비하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 영상을 살펴본 지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내용을 보시고 많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됐고, 제가 실제로 이제 검토한 계약서만 해도 이제 양이 상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뭐 이제 지급할 보증금과 관련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된 사례도 있는 반면, 도저히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인은 건물 명도 청구를, 그리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이제 꽤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차 기간이 아직 뭐 종료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 다만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소송상의 분쟁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에 있어서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건물 명도를 청구를 하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계약서 검토하면서 이제 축적된 사례를 통해서 뭐 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천안지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과연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사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임대인이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업자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회사 지비이야기는 이제 2018년 2월경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장 중 하나는 2017년 12월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은 이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만약 이제 임대인이 2016년, 뭐 2017년에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도 이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사업장 내용이 동일하겠죠. 등록번호가. 근데 다만 이제 위탁 계약 자체는 이제 16년, 17년 이 당시에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018년, 2019년에 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위임한 사업자의 사업장 번호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나와 있는 사업장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서는 아니 내가 위임한 사람과 지금 다른 데다라는 주장을 뭐 실제로 소송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관련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약 문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임대인과 집이하기 사이에 체결된 영업 위탁 계약서에 있어서 이제 보증금과 월세 지급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이하기 측에서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은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특약 부분에 있어서 임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하기에 있다. 보증금 반환은 집이하기에서 하기로 한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하기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하기 본사에서 책임을 지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각 계약 내용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요? 뭐 물론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이제 동일하긴 한데, 다만 해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표현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이런 해석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금 계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계좌를 이제 지비하기 측 계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뭐 계좌를 살펴보면 뭐 이제 몇 개의 계좌가 있긴 합니다. 지비하기 측에도. 근데 다만 그 지비하기 측 계좌 말고 그 해당 직원의 계좌로 이체를 받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분쟁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임대인이 아닌 지비하기 측이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다르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뭐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비하기 사건에서는 특약 해석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형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좀 최근 있었던 천안지원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제 대리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약에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책임의 면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 쟁점이 되었을 텐데요.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는 먼저 이제 대리권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 주체의 설립 형태라든지 주소가 상이한 점은 있긴 하나, 다만 이제 영업 위탁 계약서 체결 내용이라든지 위임장 등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묵시적으로 추인을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보아서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증금 반환 책임과 관련해서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런 명시적인 책임 면제 문구가 아닌 한은 임차인의 의사를 임대인에 대해서 책임 면책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어렵다라고 봐서 특약 문구만으로는 임대인이 면책되기 어렵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 무조건 이제 청구를 하면 승소를 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 판결이 있었고, 임대인으로서는 이제 항소를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과정에서 뭐 충분히 주장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거를 또 다르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사실관계가 당사자마다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당사자의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계약서 내용 그리고 주장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집이야기 최근 경과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추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